현실과 이미지의 괴리가 가장 큰 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곰을 들 수 있겠습니다. 테디베어나 곰돌이푸, 코카콜라, 곰 3마리 같은 걸로다가 어릴 때부터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해서 은근히 뭔가 온순해 보이고 사람이랑 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곰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육상 동물들 중 가장 강력한 맹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맹수가 지금도 인간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거. 중앙아프리카 한복판의 사파리나 동물원 등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여타 맹수들과는 다르게 곰은 등산객들을 습격하거나 민가까지 내려오는 등의 사건으로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정도 체급의 맹수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인간들과 자주 부딪히는 동물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도 곰은 흔히 맹수라고 불리는 동물들 중에서는 꽤나 개체수가 되는 편으로, 심지어 최근 10수년간의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이제는 한반도에서도 운 좋으면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도 곰에 대해 미리미리 공부들 해놔야겠죠. 곰이라는 동물은 대체 어떤 동물일까요? 만나면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알아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만 년 전 유라시아에 처음 등장한 현생 인류는 걸어다니는 자연재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라시아는 빙하기로 인해 매우 추웠기 때문에 열대 사바나 출신의 현생 인류에게는 상당히 낯선 환경이었는데요. 아프리카 서버에서 이런 흉악한 고인물들이랑 한 20만 년 부딪혀가며 생존하다 보니 압도적인 지구력과 투척 능력은 물론 도구 제작과 불의 사용 같은 지능 스탯까지 이미 만렙을 찍어서 기존 메타 같은 거 무시하고 그냥 온리 실력발로다가 다 찍어 누를 수가 있었거든요. 현생 인류의 등장 이후 메머드부터 털코풀소, 메갈로케로스 같은 초식성 대형 포유류들이 의문의 멸종을 당하기 시작했고, 기원전 15,000년경 이후에는 베링 육교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도 인류가 진출하면서 마찬가지로 거대 나무늘보나 거대 들소 같은 대형 초식 포유류들이 멸절당했습니다.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 얘네들을 잡아먹고 살던 육식성 대형 포유류들까지 먹이 부족에 시달리게 됐고, 때마침 12,000년 전쯤부터 시작된 대규모 온난화 패치까지 겹치면서 줄줄이 멸종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열대지방 출신이었던 현생 인류는 오히려 세력을 늘리며 지구상 곳곳으로 골고루 퍼져나가 마침내 생태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했죠. 그런 만큼 오늘날 특히나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는 강력한 대형 포유류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녀석들도 인류가 문명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해 이미 고대 시절의 지역 단위로 멸종 엔딩을 맞아서 사실상 상상의 동물로 기억되는 수준이 됐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호랑이, 표범, 사자, 늑대, 그리고 곰 같은 맹수들입니다. 숲속에 살아서 인류로서도 토벌하기가 영 힘들었거나 또는 인류처럼 무리를 이루는 습성이 있어 다구리 전략이 통하지 않는 녀석들이었죠. 특히나 이 중에서도 곰은 오늘날 대형 맹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100만 마리 가량이 살아있어 인구 밀도가 낮고 산림 비율이 높은 북미와 북아시아 지역에서 인간과 여전히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맹수 타이틀 달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개체수 중 대다수가 북아메리카 지역의 아메리카 흑곰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북미와 북부 유라시아에 걸쳐 사는 불곰, 극지방하면 생각나는 북극곰, 동남아시아에 다수 분포 중인 말레이곰, 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흑곰, 넓게 보면 남아메리카의 안경곰, 인도 아대륙의 느림보곰, 중국의 판다도 곰의 일족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꽤나 번성하고 있는 분류군이라고 볼 수 있지요. 한편 곰은 개과, 고양이과, 하이에나과나 족제비과 등은 물론 물개나 바다사자 등과도 공통조상을 공유하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식용목으로 묶입니다. 식용목은 발바닥의 젤리, 즉 육구를 비롯해 길쭉한 주둥이, 새까만 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긴 꼬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만큼 많은 경우 비슷한 체급 내에서 포식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포유류의 대표적인 분류군인데요. 이 중에서도 곰과 동물들은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서 2000만 년 전쯤 등장한 우르사부스라는 동물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져 나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가 아는 곰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곰과 동물들은 커다란 덩치에 크고 넓은 두개골, 짧게 퇴화된 꼬리와 함께 발바닥을 바닥에 전부 붙여서 보행하는 척행성 보행을 한다는 게 특징으로 대다수의 다른 식용목 동물들과는 다소 이질적인 나름대로 특이하게 진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바로 식성과 연관돼 있다는 거. 실제로 대다수의 곰과 동물들은 식용목
식목에서는 보기 드문 잡식성으로 심지어 식단의 거의 7에서 90%를 채식으로 채울 정도라 확실히 수렵보다는 채집에 특화돼 있습니다. 물론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사는 북극곰들의 경우에는 100% 육식동물, 대나무 숲에 사는 판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예 100% 채식을 하는 초식동물이라서 그냥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대다수의 곰과 동물들의 경우 도토리 같은 견과류나 각종 열매, 버섯, 식물의 뿌리 등을 주식으로 하고 종종 작은 동물이나 곤충을 먹는 등 간헐적으로 육식을 섞어주는 정도. 연어 잡아먹는 걸로 유명한 불곰들도 연어들이 넘쳐나는 산란기에나 별미로다가 먹을 뿐 평소에는 주로 과일이나 열매, 식물의 뿌리 등을 먹어서 열량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식습관이 이렇다 보니 커다란 먹잇감을 쫓을 필요가 없어져서 덩치가 커지고 방향 전환에 필요한 꼬리도 짧아진 거예요. 또한 이렇게 커진 덩치를 지탱하기 위해 발바닥 전체로 걷는 척행성 보행을 하게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빨도 다른 식육목 동물들과는 조금 달라서 어금니의 모양이 열매와 풀도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하게 진화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북극곰은 제외라서 여전히 날카로운 여육치의 형태를 유지하는 예외 케이스죠. 북부지방의 일부 곰들이 겨울잠을 자도록 진화한 것도 채집 위주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거. 겨울에 뭐 동물이라면 모를까 식물 주워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따뜻할 때 미리미리 먹어서 살 찌워 놓고 겨울에 푹 쉬고 일어나는 게 유리했다 이겁니다. 이런 엄청난 적응력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곰은 빙하기와 인간이라는 신생대의 양대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지구상 대부분 지역에서 살아남아 생태계 최상위 티어 동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어요. 그런 만큼 인류 문명의 여명기에는 지구상 어디에나 곰이 바글바글했고 여타 맹수들과 마찬가지로 동물 숭배의 대상으로 아주 인기가 높았습니다. 강력한 힘과 거대한 체급에 필요에 따라 사람처럼 두 발로 우뚝 설 수도 있고 심지어 겨울잠을 자다가 다시 깨어나는 부활 퍼포먼스까지 가능했던 만큼 일종의 산신 포지션으로다가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건국 신화에 곰이 등장하죠. 단군 신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전부 다 곰의 후손인 셈인데 사실 이런 민족 집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반도와 멀지 않은 북해도의 아이누족이 대표적인 예로 곰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아예 곰을 뜻하는 단어와 신을 뜻하는 단어가 동일할 정도예요. 이 밖에도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의 북부 지역 전역에 예로부터 곰 토템과 관련된 신화나 의례 문화가 넓게 퍼져 있었고 각종 신화 속에서 뻔질나게 등장하는 메이저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북부 유럽의 일부 민족 집단들의 경우는 곰을 곰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삼갔을 정도라는 거. 실제로 고대 인도 유럽어로 곰은 본래 흐르르표스 정도로 발음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남유럽의 라틴어에서 우르수스, 그리스어에서 아르토스로 납득 가능하게 변화한 반면 게르만 계열 언어에서는 영어의 베어, 슬라브 계열 언어에서는 러시아어의 미드비에티처럼 아예 전혀 상관없는 어근으로 교체가 돼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베어는 본래 브라운과 동일한 어원으로 갈색이라는 뜻, 미드비에티는 꿀먹는 녀석이라는 뜻으로 곰이라고 말하면 진짜로 곰이 나타날까봐 일부러 다른 단어를 사용해 지칭했다고 추정됩니다. 이게 워낙 고대로부터 이렇게 불러오다 보니 원래 어떻게 불렀는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반면 후대에는 또 반대로 곰을 리스펙하는 의미로다가 외려 열심히 잡고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광전사로 번역되는 북유럽의 베르세르크르도 원래는 곰 가죽이라는 뜻으로 곰과 싸워 이겨서 가죽을 득템했을 정도로 강한 전사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었고 중국에서는 곰의 강력함과 생명력을 근거로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발바닥이나 쓸개 같은 걸 얻기 위해 사냥하기도 했죠. 뭐 그 방법이나 양상은 천차만별이었지만 곰이라는 동물을 아무튼 강력하고 영험한 존재로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점은 어떤 문명인지를 막론하고 동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동물이 지금에 와서는 뜬금없이 귀여운 이미지가 돼버렸다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고대인들이 벌벌 떨었을만 한 게 실제로 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등 여타 대형 맹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할 정도죠. 물론 곰이라고 해도 종별로 스펙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판다나 안경곰 같은 반개를 제외하고 보면 일단 가장 작은 곰으로 꼽히는 말레이 곰이 대략 체장 150cm에 몸무게 40에서 70kg으로 인간과 비슷한 크기, 가장 큰 종인 북극곰 같은 경우는 체장이 최대 3m
근처에 몸무게가 1톤을 넘는 개체도 있어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실제로 북극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불곰선에서 맹수기의 최대 체급이기 때문에 유라시아와 아메리카에서는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식단을 식물성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오버 스펙 아닌가 싶을 정도죠. 은근히 초식 동물들 중에 피지컬 압도적인 동물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초식과 육식의 장점을 모두 결합한 완전체 생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얘네 만약에 퓨어 육식 동물이었으면 인간들이 아마 뭔 수를 써서라도 일찍이 멸종시켰을 거예요. 그냥 덩치만 크냐? 아니죠. 유라시아 전역에 서식하는 불곰류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큰 체구에 걸맞게 가죽 두께가 5cm 안팎에 등이나 어깨 등 자주 쓰는 부위는 10cm에 달하고 털도 엄청나게 빡빡해서 웬만한 동물의 이빨, 발톱으로는 생채기조차 내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벌크업 시즌에는 지방층으로 추가 방어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타격은 물론 심지어 총으로도 일격의 제압이 힘들 정도죠. 탱킹력뿐만 아니라 데미지도 잘 나온다는 거. 온몸이 근육덩어리라서 자기 몸만한 바위도 가볍게 들어올리는 수준인데 이런 녀석이 휘두르는 앞발에 정통으로 맞으면 최소 두개골이나 척추 부러지고 리타이어입니다. 심지어 어찌저찌 비껴간다 쳐도 날카로운 발톱에 걸려서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고요. 우람한 덩치 때문에 민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대표적인 편견입니다. 공속은 물론 이속도 오지게 빨라서 전력 질주 시 시속 40에서 50km까지 찍을 수가 있거든요. 현존 인류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우사인 볼트의 순간 최고 속도 기록이 시속 44.7km였으니까 인간은 최소 110cc 스쿠터 정도 타고 있지 않은 이상 게임조차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피지컬로 산비탈을 뛰어다니고 나무까지 자유자재로 오르내린다는 걸 생각하면 일단 도망갈 생각은 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물리공격 원툴도 아닌 게 곰은 머리도 좋은 동물로 유명합니다. 이게 대략 영장류 바로 다음 레벨로 사람으로 치면 3살 아이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뿐 아니라 장기 기억력도 좋아서 10년 전에 먹이를 먹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간다거나 예전에 위협을 주었던 존재를 기억하고 피하는 것은 물론 나뭇가지로 몸을 긁는 등 부분적으로는 도구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거의 뭐 딜탱의 유틸까지 다 되는 개사기 OP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건 불곰 기준이라 그런 거 아님? 작은 곰은 해볼만 한 거 아님? 이것도 진짜 위험한 생각인 게 곰은 아무리 작아도 곰입니다. 사람보다 체장 좀 작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았다가 진짜 찢기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 2016년에 일본에서 죽순을 캐던 주민 4명이 곰에게 연속적으로 살해당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사살된 곰이 겨우 요만한 아시아 흑곰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 위장에서 희생자들 신체 일부가 발견됐 다고 하니까 그냥 공격한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곰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피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초식 위주의 잡식성이라서 일부러 자극하지 않는 이상 선빵 맞을 일은 매우 드물어요. 문제는 이 자극이라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숲이나 산속에서 커여운 아기 곰을 발견한다. 일단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당장 뭐 차를 타든 뭐 하든 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99% 확률로 근처에 엄마 곰이 있는 건데 엄마 곰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새끼 건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또 이제 곰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캠핑 가서 요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곰이 잡식성이라 선빵 잘 안 때리는 건 다행이긴 한데 그 대신 또 은근히 맛잘알이라서 사람 음식 한번 맛보면 이거 못 잊고 냄새만 맡고도 찾아와요. 심지어 캐나다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사람 집에 무단 침입해서 냉장고를 털어가는 녀석들도 있을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뭐 불곰국 짤들이나 미국, 캐나다 썰에서나 보던 일들이라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곧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반도, 특히 남한 지역은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사업 이후로 대다수의 맹수들이 멸종해서 사실상 멧돼지가 일황 노릇하는 시골 서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지리산 일대에 아시아 흑곰의 아종인 반달가슴곰이 2000년대까지도 극소수 살아남아 있어서 2004년부터 야심차게 복원 사업을 시작. 20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100마리 가까이 개체수를 늘리는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지리산이 포화 상태라 인공 방사를 중단하고 서식지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요. 실제로 지리산 등산객들의 반달가슴곰 목격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어떤 개체는 지리산과 80km 떨어진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된 이후 합천 찍고 충북 보은까지 이동하는 등 이미 우리나라는 곰과의 공존이 뉴노멀로다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이런 맹수를 왜 풀어놨냐, 이제 등산 어떻게 다니냐 라면
라면서 비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생태계에 무사히 복귀한 이상, 또 본래 토종 동물이었던 이상 이제 와서 다 때려잡아 다시 도로 멸종시켜버리기에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행히 반달가슴곰은 성체 수컷이 130에서 150kg 정도 수준의 사람의 냄새나 인기척을 느끼면 먼저 도망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곰 중에서는 그나마 약체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우리 반달가슴곰은 온순해요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래도 곰은 곰이고 맹수는 맹수입니다. 심지어 한반도가, 특히나 남한이 워낙에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또 등산객도 많은 만큼 광활한 대자연을 품고 있는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나라랑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무엇보다 거의 100년 가까이 멧돼지 이상의 맹수와 부대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국민 전체적으로 곰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나 행동 수칙이 잘 체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매년 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걸 고려했을 때 이제는 한국인들도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자연과의 이상적인 공존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달가슴곰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진 점도 있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쇼츠로 따로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나고 바로 쇼츠 넘어가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